안녕하세요. 정미용칼럼입니다.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언론들이 요즘에 자기들이 원하는 선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아주 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공정보도, 또 사실보도,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이 길지 않은 선거 운동 기간에 언론이 쏟아내는 그 많은 왜곡과 또 편파 보도들 속에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심을 잡고 진실을 좀 탐구하면서 바른 그 권리 행사를 하셔야 될 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언론이 그만큼 이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의 그 깨어있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그런 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흔히 조중동으로 불리는 이 조선중앙동아일보, 이 새 메이저 언론사들이 요즘 이렇게 지켜보면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띄우는데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건지 보수 일각에서 또 이 안 후보 띄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철수 후보를 띄우는 이 보수 우파 이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수 우파 일각에서 안철수 후보를 밀자고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최선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악은 악이 아닙니까? 어떻게 선이 아니면 악을 선택합니까? 또한 이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서 별반 차이도 없어 보이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민다? 그 보수 국민들이 전부 합쳐서 다른 우파 한 후보를 민다면 이길 수도 있는 선거인데, 그토록 비난해오던 그 당의 후보를 무슨 차악이라면서 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이 말로 퉁쳐버린 그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수 일각에서 안철수 후보를 띄우는 분들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탄핵 찬성 세력, 즉 비박 세력, 그러니까 지금의 바른정당 세력을 지지하던 국민들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은 지난 그 총선 결과가 이 새누리당의 구새누리당의 참패로 나타났을 때 조중동이 모두 한결같이 나와서 친박 세력 책임이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렇게 난타전을 벌일 때 바로 이 조중동의 편에 섰던 분들입니다. 또 이분들은 작년에 그 최순실 사태, 최서원 씨 사태가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내치 권한을, 통치 권한을 다 총리한테 위임해야 된다 이러고 떠들었고,
검찰 수사를 당장 받으라고 떠들었던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이 탄핵 움직임을 보이니까 비박계가 적극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대통령이 수세에 몰렸는데 바로 그때 친박들 물러나라 라고 주장하던 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친박 세력이 물러났고 그래서 정우택, 임명진 지도부가 들어서게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난번 정미용 칼럼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또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정우택, 임명진 지도부가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는 다른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태극기를 든 애국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이 보수 진영 일각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를 띄우는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비박계를 지지하고 또 친박계를 비난해 왔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시민들의 이제 그러다가 태극기 시민들의 그 탄핵 반대 목소리가 터지고 그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니까 비박계를 지지하고 대통령 탄핵을 옆에서 동조하고 지원했던 이 분들이 또 이 태극기 집회에 가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뭐 탄핵 특수니 뭐니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탄핵 사태로 해서 태극기 집회가 크게 일어나니까 득을 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뭐 다양한 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지난 총선에서 비박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이고 또 친박 세력을 비판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 안철수 띄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하는 말이 안철수가 뭐 이젠 좀 변했다느니 또 중도적 인물이 되었다느니 하면서 조중동하고 같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태극기 집회에서 이 중앙일보 또 뿐만 아니라 이 조중동의 그 편파 왜곡 조작 보도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데 같이 있었다는 그 사실조차도 놀랍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또 이 집회 규모가 이제 조금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뭐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나오고 계시지만 한창 탄핵 반대를 외칠 때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박을 비난했던 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정치인들만 정치적 이익을 따진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인, 또 무슨 정치평론가라는 사람들, 그리고 뭐 정치적인 그 많은 시민단체들, 모든 이런 분들에게도 정치적 이익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치적 이익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신이 예측한 대로 또는 말을 뱉는 대로 어떤 그 정치적 그 사건에서 결과가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사회적 일들이 좀 돌아가야 자기 체면이 서고 또 무형적 이익이 또는 실질적으로 유형적 이익이 발생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주로 그 중에서도 언론사들이 가장 큰 그 혜택을 받는 그런 기관이 아닐까, 그런 집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사들이 자기들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기를 쓰는 겁니다. 비박편에 서서 친박을 비난하던 분들은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결코 친박에 우호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바른정당의 배신 세력들을 강력하게 비판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그렇다고 이 탄핵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그 세력 편에 온전히 설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두루뭉실하게 그냥 한두 번 비판하는 척 하다가 탄핵 찬성 세력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저는 인명진, 정우택 이 지도부가 들어서는데 아주 크게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부역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지자들이 선호하는 정말 당의 적극적인 당원과 지지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후보를 자유한국당이 내지 못하도록 만든데 또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를 초래한 사람들이 또 보수 진영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자면은 우리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를 하는 곳이 아주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메이저 정당의 후보들과 같이 TV 토론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각 당의 특히 이제 군소 정당의 지지자들은 이 여론조사 사실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 중에서 한겨레 신문사가 의뢰해서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한겨레가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해서 지난 4월 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의 유권자 1,023명을 상대로 해서 이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이렇게 5명의 오자 대결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37.7%포인트로 동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 지지도는 그 전주보다 오히려 2.8%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야 될 게 여론조사라는 것은 사실 똑같은 사안,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설문의 방향, 질문 내용에 따라서 다소 다른 혹은 아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미영 칼럼을 열심히 찾아서 시청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그런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겨레 신문사는 아무래도 이 문재인 후보 쪽에 더 우호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관했던 오자 대결 여론조사, 이 오자 대결인데도 문재인과 안철수가 지금 박빙을 보이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 지난주에 비해서 박근혜 투표층,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뽑았던
유권자층에서 말하자면 17%의 그 지지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투표층,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을 뽑았던 그 투표층에서는 5.4%포인트가 이 안철수 지지에 동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찍었던 층에서 안철수 후보로 쏠리는 현상이 현격하게 더 많은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 지난 1년 동안 그 계속적인 지지율 가끔씩 나왔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예비 대선 후보로 이렇게 지목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10% 내지는 12% 정도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기록을 해왔습니다. 이 수치가 거의 변함이 없이 왔는데 불과 2주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에 지지율이 엄청나게 상승을 한 겁니다. 특히 지난 그 3월 31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이제 추대가 되면서 지지율이 급등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성향 사람들의 상당수가 홍준표 후보가 찍기 싫어서 홍준표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를 밀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이번 돌아가는 추이를 보면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 보수 성향의 시민들은 지금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 탄핵 사태로 여기저기 집회에 많이 참여를 하고 돌아다녔는데요. 사실 저는 요즘 국민들이 아주 현명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나 언론은 국민팔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는 짓들을 보면은 국민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꼴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 국민들이 참 똑똑하신 게 지금 이 정치 평론가들이 하는 그 생각, 소위 종편에 나와서 논객이랍시고 떠드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 그 수준을 유권자들이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국민들은 보수 진영에 제대로 된 후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안철수 후보 쪽에 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언론이나 정치 평론 한다는 사람들은 그 국민들이 다 아는 얘기를 하고 또 하고 이제 또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겁니다. 각자 자기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중동은 이 말이 안 되는 불법 기획 탄핵의 주축 세력이었습니다. 조선 미디어가 이 개헌파의 좌장격인 김무성에게 대단히 우호적이죠. 다 아시는 얘기인데 사실 이 두 집안이 사돈으로 엮여져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중동의 그 무리한 보도가 사실상 그 대통령과 김무성과의 그 관계를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그렇게 영원히 이제는 그 화합이 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미디어가
해도 너무하다. 그러니까 이 적당히 좀 했었어야 되는데 해도 강약 조절을 전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반감을 굉장히 사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척을 지고서 등을 돌리고서 보수 성향 시민들에게 와서 표를 달라고 하기는 그건 어불성설인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주 대척점에서 대립하고 있던 김무성 의원이 가장 그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꼽히던 사람이 대권 도전을 포기한 것은 뭐 과감한 용단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현실 수긍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 그 보수의 대통령 후보로 이제 부각되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처지가 된 게 바로 이 유승민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지지율이 바닥을 기다가 종래에는 그 분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했던 바로 그 당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나서서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수 진영의 후보, 소위 보수라고 하는 그 후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어떤가? 이분이 무슨 말만 하거나 또는 어디를 가거나 하면은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겁니다. 지지율이 10%대에 있다가 거기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마침내는 5% 선에까지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같은 당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는 유승민 후보와 또 지금 한 자릿대 그 지지율로 떨어진 그 홍준표 후보가 설사 합친다고 하더라도 뭐 예단이긴 합니다만은 10%를 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럼 뭐 여러 수치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유승민 그 의원이 워낙 낮은 지지율을 보이니까 소위 그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은 자기들이 탄핵에 같이 앞장섰으니 탄핵 지지 선언을 한 보수 측의 후보인 유승민 후보를 밀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초기에는 좀 띄워주기도 했는데 워낙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이들이 지금 안철수를 띄우기로 마음을 바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 보수 성향 시민의 입장에서 답답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수적 시민들이 볼 때는 지금 찍을 후보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건 사실 보수 진영의 상황을 언론이 전혀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더 답답한 문제입니다. 이건 심하게 말하자면은 언론이 아예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만 놓고서 둘 중 하나 택하라고 거의 반강제 협박적으로 지금 이 언론 기사를 써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정말 막막하게 있었던 그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열화와 같은 마음으로 새누리당을 창당시키게 된 것입니다. 태극기 시민들이 정말 언론과 정치권 모두로부터 외면당하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그 정당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누리당이 창당이 된 겁니다.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정치권이나 언론 모두로부터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 모욕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들의 이야기, 입장을 대변해 줄 그 정당이 절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들어서 그 마음을 모아서 새누리당이 창당되게 된 것이죠. 이 보수 성향 시민들은 대체로 박근혜 대통령을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구심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뭐 그렇게 띄워주지 않았는데도 대중적 인기를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박근혜 대통령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 언론, 이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게 보수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건 정말 이간질이고 말장난입니다. 실제로 이 많은 국민들이 뭐 원래 박사모와는 전혀 관련도 없는 그런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통진당을 해산하고 북핵을 폐기하고 그리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대통령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을 놓고서 시민들이 좌다 우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수 성향 시민들의 표가 그동안 이리저리 떠돌았습니다. 아니면 전부 조용히 있었습니다. 의사표현을 전혀 안 하고 침묵했던 것이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타났을 때는 또 우르르 그쪽으로 쏠리기도 했고 또 황교안 이 국무총리가 이제 또 강력하게 대선 후보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쏠렸고 이런 그 보수표가 홍준표 그 후보의 탄생과 함께 흩어져 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다수가 이제 안철수에게로 가 있는데요. 이 표들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지금은 좋아하겠지만 또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 표가 뭐 이제 자기 표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확고부동한 표는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보수 성향의 후보가 나타나면 반드시 확 빠져버릴 그런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며칠 전에 진짜 말 그대로 생긴 게 며칠밖에 안 되는 그런 이 새누리당 그 세계 정당 역사상 역사를 봤을 때 아마 창당의 모델로서는 가장 획기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모범적인 모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태 이 대한민국의 정당은 뭐 야심만만한 유명한 정치인이나 또는 정치꾼들 몇 명이 자기네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이합집산해서 만들어지는 단체, 얼렁뚱땅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새누리당은 정치인 하나 없이 오로지 순수한 시민들의 그 마음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것도 뭐 소규모의 그 뜻한 바 있는 시민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수백만의 그 마음이 모여져서 그 성원으로 창당이 된 것입니다. 창당했던 날 그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장충체육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국민들이 비를 맞으며 바깥에서 오랫동안 그 TV 화면을 통해서 창당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장충체육관 안은 뭐 가득 찼죠. 복도, 뭐 출입구 할 것 없이 꽉꽉 들어차서
화장실을 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장충체육관 역사상 그렇게 꽉꽉 들어찬 적도 처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정당에 자유한국당에 있던 조원진 의원이 탈당을 하고 들어옵니다. 조원진 의원이 입당을 하고 나서 또 당의 대선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이 대선판이 급격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안철수, 조원진 그리고 또 그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그러니까 홍준표하고 유승민은 저는 같이 봅니다. 그래서 사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제는 그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그 지지율 변화 추이를 봤을 때 이제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조원진 3파전으로 갈 가능성도 아주 높아졌습니다. 제가 왜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봤냐면은 지금 홍준표 후보 지지율의 상당 부분은 이른바 그 친이 계열의 지지자들, 지금 개헌 세력의 그 지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또 유승민 후보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이 합치든 따로 나오든 결국 그 표는 한정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사람을 지지한 것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토하고 홍준표, 유승민을 지지하는 중도 성향이라고 뭐 하는 그 유권자들이 이제 또 전략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겠는데요. 조원진 후보가 새롭게 창당한 그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제 대선에 나가게 됨으로써 흩어졌던 보수의 표, 숨은 보수의 표가 상당하게 결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표는 확장성은 아주 부족합니다. 대단히 폐쇄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고정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원진 후보가 출마를 해서 이념적이나 계층적 그리고 지역적 구도가 분명해지면 안철수나 홍준표, 유승민 이 세 후보에게 있던 그 표는 조원진 후보나 또는 문재인 후보에게 갈 확률은 아주 적다고 봅니다. 이 세 사람의 표는 색깔이 사실 비슷합니다. 중도 좌파적 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번 대선은요 좌파, 그다음에 이 앞서 말씀드린 그 중도 좌파 그리고 보수의 그 확실한 우파 이렇게 세 진영의 표로 이제 대결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구도라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거죠. 물론 보수 진영에는 다른 또 군소 정당의 후보가 있습니다. 이런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조원진 후보로서는 이건 완전히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고 봅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또는 개성공단을 폐쇄한다, 또는 새롭게 연다. 이런 이슈들에서 나타난
그간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보수 성향의 그 유권자들은 그 수가 적어도 40%는 확고하게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 수에서. 언론은 이번 그 탄핵 사태로 해서 보수 진영의 그 표가 상당수 이제 이탈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보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 지경이니까 지금 잠시 그 의사표명을 보류하고 침묵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아무리 보수에게 실망을 했다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가 유리해지는 그런 또 상황은 결코 못 보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저런 것을 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그 보수의 표는 아무리 못 나와도 35% 정도는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그 문재인 후보가 다자구도로 봤을 경우에 35% 내외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안철수 후보의 고정표는 지난 1년 동안 뭐 거의 10% 초반 이렇게 됐었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됨으로써 거기서 나온 표, 그리고 유승민 후보 쪽에서 또 이탈한 표, 이 표가 합쳐서 지금 20%에서 35% 정도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럼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안철수 후보는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은 이제는 거의 없고, 홍준표 후보가 포기할 리도 없어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좌파, 중도 좌파, 그리고 보수 우파의 3파전 양상이 되었을 때 조원진 의원의 경우에 그 여론조사 그리고 언론, 이게 대단히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그 아시다시피 지금 그 언론이 아닙니다. 사실상은 자기들의 그 권력 게임 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아예 대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미는데, 뭐 언론사가 우리는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 언론 보도, 기사 모든 것을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끌어나가는 것은, 이것은 언론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의 태극기 집회나 새누리당 창당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원진 후보에 대해서 거의 뭐 철저하게 침묵할 거라고 또 예상이 됩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조원진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는, 그런 방식으로는 전혀 진행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론조사는 주로 언론사들이 하고 있는데, 이 조원진 의원으로서는 오직 보수 우파의 가치를 분명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애국 국민들의 열정과 애국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이 보수 진영 일각에서 이제 안철수 띄우기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수 성향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를 그렇게 비판해 오던 분들이 좌파 진영의 응원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안철수 후보를 띄우고 있는데, 이게 정말 옳은 상황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진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일까지는 뭐 길지 않습니다. 이제 20여일인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좀 더 지켜볼 수는 있겠지만, 대선판에 대한 그 이야기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보수 국민들께서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 하면서 그동안 그토록 비난해왔던 안철수 후보 진영, 그 요즘에 젊은 층들까지 술렁이게 만들고 있는 5.18 유공자 특혜의 그 주역들, 그래서 그토록 비판해왔던 그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 과연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타당한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표장에 가서 누구를 찍을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투표장에 가기 전에는 사실과 진실과 가치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정미용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